2층은 약 18평으로 약 8평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호실별로. 도어락 압도적이죠. 도어락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골드야. 역시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 세대를 살면서 하부층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건물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에서도 강남 3구에 들어가는 송파구에 방문했습니다. 더 매력적인 부분은 송파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상권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와 주거의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입지이죠. 자, 송파구에 같은 경우는 타 지역 대비 우량한 교통의 조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만 무려 6개가 지나가면서 더블 역세권을 포함한 입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타 지역 대비 풍부한 녹지 지역 구성으로 공원 및 산책로의 구성이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죠. 그로 인해 송파구에 거주 중인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량한 입지 조건에 신축급 다가구 건물이 현재 시세 대비 반값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떤 경매 물건인지 제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이며 토지 약 38평, 건물 64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감정가 15억에 시작하여 현재 20% 저감된 12억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지역으로서 토지의 감정가만 약 13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최저가 12억대는 신축급 건물의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죠. 자, 건물의 현황은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에 포함 총 건축 면적은 64평입니다. 그럼 낙차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6년도 05월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총 2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일자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인도 명령 대상자에 속하며 인수되는 보증금도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송파역이 소재해 있으며 도보로는 약 5분 거리로 초역세권의 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초, 중, 고 등의 학군이 갖춰져 있으며 공원 및 대단지 아파트 구성으로 생활 인프라 또한 우량한 편에 속하죠. 현재 송파구는 구옥된 빨간 벽돌의 다가구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신축을 통해 새로운 탈바뀜을 갖는 과정에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또한 펜슬 두르고 있죠.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 뒤에 또한 신축하고 있어요. 한 블럭 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신축하면서 새롭게 탈바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송파구 주변의 구옥 다가구 건물의 토지 평당 시세는 최소 5천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 경매 물건의 토지 평수는 37평이니까 평당가로 환산하면 약 18억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경매 최저가 얼마죠? 12억대입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2016년도로 신축급의 다가구 건물입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송파구의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을 매입 및 투자를 진행할 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와, 신축 건물이다, 송파구의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매입을 그냥 묻지마로 진행하신다면 치명적인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이따가 현 물건 보고 총 요약할 때 단점 및 꼭 인지해야 되는 사항들을 고지해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나만의 매력적인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 해당 건물이거든요. 지금 현재 메인 도로에서 이면으로 한번 꺾어야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토지를
자료형 토지라고 부르죠. 투자자들, 토지를 투자하거나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비선호하는 토지로 분류됩니다. 그로 인해 자료형 토지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건물 반쪽이 안 보여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외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쭉 보여주세요. 자, 현장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경이롭습니다. 자, 옆에 건물과 이격 없이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이건 층간소음이 아니라 옆집 소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는 자료형 토지로서 사면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채광 및 통풍은 포기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우리나라 건축법 진짜로 대단합니다. 토지 37평에 이렇게 협소한 도로폭을 갖고 있는데 건축을 했다? 역시 대단합니다. 현재 주차는 포기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약 2대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정면 출입구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통행의 불편성이 있겠죠. 그래서 주차는 불가하다. 송파구에 신축 건물을 사는데 토지값도 안 되는데 주차를 바라는 건 일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는 일부 여기 옆에 가시면 공용주차장들 많거든요. 그쪽에다가 세워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주차는 협소하다. 상당히. 그리고 샤시 상태는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준공 내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하자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지금 내부거든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 옆에 보세요.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옆집 건입니다. 그죠? 창문을 열면 뭐가 보인다? 옆집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인다. 그리고 빛을 바라보는 건 불가하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건물이랑 붙어 있고요. 이격이 없죠, 거의.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 부분에 낙엽을 청소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청소한 흔적이 있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청소 및 위생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층별 2개 호실씩 있어요. 201호, 202호, 101호, 102호. 주인 세대 301호 하나입니다. 이 3층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층으로. 그래서 현재 102호만 빼고 나머지 호실은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부 보여지긴 합니다. 자,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송파구에 나온 반값짜리, 시세대 반값짜리 다가구 내부를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들어왔는데 내부에 위에 보세요. 원목입니다. 천장이 원목으로 마감 처리해놨어요. 그리고 보안 카메라 치안에 유지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자전거가 있고, 요렇게 돌면 또 이게 위로 올라가는 또 출입구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구조죠. 좀 구조가 간 내력벽에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2개 호실이 있는데 101호, 102호 약 6평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6평씩 구성되어 있고요.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관 상태는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습기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이 약간 지층으로 분류돼서 약간 습기가 많이 차여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부에 아마 일부 누수가 흔적이 진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습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외관상에 봐도 보여집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도 원목으로 데크를 이렇게 놨네. 그죠? 야, 37평 토지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자료형 토지에서 말도 안 됩니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하긴 합니다. 2층은 약 18평으로 약 8평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호실별로. 자, 여기 보시면 우산이랑 쿠팡도 있고요. 현관 상태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원래 경매 나오면 우편물도 많이 부착되는데 안에 내부의 임대차 구성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치명적인 하자는 없겠죠? 자,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 3층. 자, 보세요. 도어락 압도적이죠? 도어락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골드야. 역시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 세대를 살면서 하부층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건물입니다. 현재 여기는 옥탑 구조예요. 옥탑 구조로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위에 들어가면 복층 형태로 구조되어 있고요. 약 11평의 구성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살면서 밑에 하부층에 추가적인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어요. 얼굴이 좀 어둡죠? 역광이라 빛이 반대로 비쳐서 이렇게 보여도 어두워, 이렇게 보여도 어둡고, 이렇게 보여도 어둡고, 그죠? 빛이 비치고 있어서 오늘은 좀 어두울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임대차가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자, 아까 제가 내부를 보고 나서 나가는 도중에 2층의 일부 호실에 거주 중인 임차인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여기 건물이 경매로 나와서 임대 구성하고 계시죠? 배당 요구나 이런 건 다 하셨어요? 네, 그거는 다 해놨어요. 보증금 5천에 월 35만 원. 반전세 하시는구나. 네. 여기 옆에도 거주. 네, 제가 사시는 것 같아서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1층도 있긴 하시고. 네, 근데 저희만 꾸준히 살았고 나머지는 계속 바뀌었는데. 오래 사셨구나. 제일 오래 사셨구나. 네, 저희가 지금 오래 살아서 무슨이에요? 맞아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좀 들어가 있어서 배당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텐데, 근데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시고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여기 되면 기간이 긴가요? 아마 이번에 혹은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근데 1층에 좀 문제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이게 주택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게 약간 좀 있어서 아마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다는 여지는 있긴 합니다. 네, 유찰되면 언제? 이번에 유찰되면 2주 뒤에 한 번 더 유찰된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20% 떨어지는 상태로 나오니까. 이게 여기가 서울이라 20%씩은 떨어져서, 근데 근저당 채권액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5억대라서 배당 받으시는 그냥 전혀 문제되진 않으실 거예요. 네, 돌려보는데 꽤 걸리죠. 그렇죠. 낙찰되고 또 2주가 끝나야 돼. 여기 이제 결정기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서 배당은 한 달 뒤에 이루어집니다. 명도 확인서만 먼저 받으시면 나가셔도 되긴 하는데 또 5천만 원 받아서 이사 가시면 그렇게 가서 아, 8평 정도 되는데 투룸 나왔나요? 네. 살짝만 봐도 되나요? 네. 살짝만 들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화장실 여기 있고. 하나는 옷방이고 메인이구나. 누수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무슨 없고 이 건물 중에서 이 집이 제일 괜찮아요. 이 집이요? 네. 나머지 집은 안 괜찮은 거. 1층은 보셨다시피 습기가 올라와서 맞아요. 혹시 여기 그러면 뭐 관리비나 이런 건 없어요? 빨리. 5만 원 정도. 네요? 네. 내고 계시는구나. 안 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 저희를 빨리 내보냈고 빨리 나오시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다 바로 앞에 그 벽이 있어. 네. 흰 건물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셨죠? 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재 나가고 싶대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신혼부부들로 보였습니다.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찾아야 되는데 경매 낙찰이 언제 될지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찰 이후에 배당 과정까지도 친절하게 설명드렸고, 해당 임차인분들은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액 배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다른 걱정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밝으세요. 왜? 보증금을 한 푼도 안 잃으니까, 어차피 다 받아 나가니까 빨리 이사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도의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임차인분이 여기 건물에 가장 오래되셨대요. 현재 해당 건물을 살아보니까 큰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집앞 내부까지 봤거든요. 근데 투룸으로 알짜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벽지들을 많이 봤어요. 누수 흔적들이 있는지 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는 크게 문제 안 된다. 대신 1층은 약간 습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신축후 컨디션을 그냥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해당 건물에 있는 임차인분들도 거의 다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 명도에 대한 큰 리스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내부 구조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임대를 전체 월세로 구성한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 있으며 수익률을 따지면 약 6%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일반 매물의 시세는 약 18억 이상을 호가하지만 현재 우리 경매물건은 12억대로 안전마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입지의 다가구 건물이죠. 항상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면 좋지만 장점만 얘기해 드리면 대장이 아니겠죠. 현 경매 물건에도 일부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은
현 경매물건은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적발되지 않는 위반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현재 적발된 사유로 보면 4층에 뚜껑을 씌웠어요. 뚜껑을 씌워서 추가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약 2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양성화시키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아요.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되는 건 아직 적발되지 않은 위법한 행위 2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1층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계단실로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현황상 가보니까 주택 2개 호실로 분류해서 임대차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번째는 방 개수 확장을 한 불법 쪼개기 한 다가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의 숫자는 약 3가구가 배치되어 있지만 현황상 가보면 5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초 인허가 당시에 주택수는 약 3개로 신고해놓고 그 이후에 불법으로 약 2개 내지 3개 호실을 쪼개갖고 추가적으로 만든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남 3구 중에 그것도 송파구인데 신축구 다가구문을 매입하는데 그까짓 거 그냥 양성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원래대로 복구시켜놔서 매력적인 물건으로 변질시켜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개수 확장에 따른 양성화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토지 면적이 37평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주차장을 더 확보합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성화 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오늘 경매물건은 현황상 나와 있는 방개수로 수익률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을 때 이행강제금 범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방개수 약 3개 정도로 수익률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 최종적으로 보면 오늘 경매물건은 추가적으로 1회 정도 혹은 2회 정도의 유찰을 더 지켜보신 후에 그때 안전하게 입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고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 유찰을 기다려 보신 후에 안전 마진을 최대한 확보한 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습관성으로 지키는 철칙 약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마음속에서 꼭 3가지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새기곤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즉시적인 결과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즉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더 큰 결과로 보답받게 되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묵묵히 도전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계산된 리스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묵묵히 그 리스크를 견디면서 전진하게 되죠. 마지막 3번째는 한 번 했던 실수는 절대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개선해서 다음 도전할 때가 가장 큰 성장력을 얻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이 3가지의 법칙을 지키면서 묵묵히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도전이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나 도전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법칙을 꼭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항상 도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도전을 함께하며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